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전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사랑방은 수의사이자 동물병원 원장과 함께 반려동물과의 슬기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가편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예, 네, 먼저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의 소개와 인사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비산동에서 동물병원을 32년째 운영하고 있는 조가편입니다. 먼저 우리 이 대구 사랑방에서 초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네, 예. 32년째 동물병원을 우리 대구 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아유, 엄청나네요. 예. 그 수의사로서 그리고 또 동물병원을 운영해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이 이 정도로 저는 뭐 가히 폭발적 예. 이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체감하시나요? 예예. 현장에 계시면서 예,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시점일까요? 이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네네. 지금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버지, 네.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반려동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죠.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네. 2015년 우리 반려 관련 예산이 1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는 6조로 네. 거의 한 3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치로 미뤄봐 2017년 전후에서 아마 네. 반려인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대구 사랑방에서 처음으로 우리 수의사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중인데, 예.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잖아요. 이제 반려견, 예. 반려묘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예. 반려동물인데, 반려동물을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많이. 어떤 걸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반려견, 반려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생이 한 20년 정도 네. 됩니다. 예. 20년 동안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정말 가족같이 보살펴야 된다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가족 구성원의 전체 네.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게 안 된다면은 20년 동안 그 가족이 생활이 평탄치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같이 이제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예. 똑같은 마음으로 예. 함께 생활하겠다는 가족 구성 모두의 동의, 예. 모두의 그러한 의지가 예, 그렇죠. 중요하다. 예. 예. 그 중에 뭐 한 명이라도 좀 반대를 하거나 하면 예. 이 가족 간의 구성 간의 그렇죠. 충돌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저도 이제 반려묘가 그야말로 생활의 일부인데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점에 입양을 했을 경우에 예. 이 반려견 또는 반려묘가 예. 접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건강 상태의 예. 체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먼저 좀 봐야 되나? 이렇게 바로 입양했을 경우에 접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어떤 이런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모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 먼저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경우 네. 또 샵에서 그냥 입양했던 그렇죠. 경우 그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보호소에서 네. 입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체크는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심장사상충 예방이라든지 처음 들어왔을 때 전염병의 유무, 네. 감염 유무라든지 그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입양을 시킬 때 중성화 수술도 무료로 하고 네. 요새 유기견, 유기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내장형 치입을
의무로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혹시 이제 유기됐을 경우를 예, 찾기 위한 찾기 위해서. 칩을 말하는 거죠. 예, 전자 예, 칩을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네. 그런 내장형 칩을 필수로 삽입하고 그리고 광견병 예방 접종, 종합 예방 접종 1회 그 정도로 이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가서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시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부분에서 예. 무료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으나 네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거진 다 지자체마다 다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샵에서 그렇죠. 어린 아기를 네. 이제 입양할 때 입양할 경우. 그때는 보통 입양을 해가지고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적응을 시켜서 네.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예방 접종부터 이제 보통 예방 접종을 저희들이 6주에서 7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생후. 예. 네네. 그래서 이제 텀은 한 3주 간격으로 네. 한 5차 정도 실시합니다. 거기서 이제 종합 예방 접종이라든지 코로나 장염 예방 접종이라든지 캔넬 코프 예방 접종이라든지 광견병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예. 그러고 이제 심장 사상충 예방이 사실 좀 중요성이 대두가 200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심장 사상충은 모기에 감염이 돼가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이 있는데 그게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 사상충 예방은 요새 보통 반려인이라면은 거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장 사상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상식화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래 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한 8주 차부터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것도 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보면은 뭐 사람과 같잖아요. 예. 뭐 건강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아파 보이는 느낌. 예. 이런 경우 건강의 적신호. 여러 가지 이 정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정상이 주로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을 하거나 또 그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것이 주로 있을까요? 일단 뭐 애들이 아플 때는 기본적으로 사료 밥을 안 먹습니다. 사료라 그러죠. 안 먹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진전이 돼가면은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콧물도 나고 눈곱도 끼고 그런 증상이 1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1차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일단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구토를 하는지 설사를 하는지 콧물이 나는지 기침을 하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집에 아기가 됐든 뭐 아픈 어른을 모시든 간에 식사량이 떨어지고 밥을 거부하면 일단 어딘가 안 좋다는 거죠. 그건 뭐 똑같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우리 반려동물도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을 거 아닌가요? 동물별로 좀 어떻습니까? 반려견, 반려묘를 나눠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그 반려견에 섭식해서 안 되는 뭐 이제 음식들이 주로 이제 뭐 흔히 아는 초콜릿 같은 경우, 그러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마늘, 양파. 그러고 기름진 음식 같은 거, 그리고 포도나 건포도 같은 거, 그리고 자일리톨, 껌도 가게 됩니다. 그러고 견과류, 그러고 여름철에는 과일 씨, 그런 게 주로 대표적으로 저희들 또 병원에 오는 애들이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탈이 많습니다. 생겨서 이제. 근데 초콜릿 같은 거 달짝하고 해서 괜찮지 않나요? 초콜릿 같은 경우는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혈압이 높아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신경 증상을 오고 이래 됩니다. 그게 어느 양이 넘어가면 치사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입니까?
사람과는 그 부분은 또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예. 역시 그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좀 존재하겠죠, 당연히. 예. 이런 거를 섭취할 경우는 뭐 요새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시간 정도가 섭취 후에 2시간.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인지를 못 하더라도 외출하고 오니까 집에 이런 흔적이 있더라. 이래 가지고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지를 할 즉시 바로 병원에 오셔 가지고 구토를 시켜서 구토시키는 상황에서도 또 안 되면은 이게 몸의 일부가 흡수됐으면은 뭐 위세척도 시키고 수액을 해서 빨리 오줌으로 배설을 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을 보통 이제 집에 혼자 두게 해놓고 이제 뭐 있을 수가 활동을 있죠. 하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귀가해서 와서 보니까 사람이 먹던 초콜릿을 먹는 것 같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려동물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반려동물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하거나 좀 꺼려하고 또 뭐 가게 되면 이렇게 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좀 겁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위치가 오스가 극장, 구 오스가 극장하고 북비산 내거리 중간쯤인데 비산동. 그 북비산 내거리 근처에만 와도 어떤 애들은 막 거부하는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뭐, 벌써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없애게 하려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좋았던 기억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은 보호자분이 같이 좀 놀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갈 때 그 자기가 항상 사용하는 담요나 이불 같은 거로 이제 같이 그 안아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은 좀 덜 할 겁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고 병원에서도 또 동물들 냄새가 나는 그런 뭐 담요나 패드 같은 거를 위에 진료대에 올려가지고 애들 받아가지고 그래야면 그나마 조금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친숙하게 친숙한 환경을 좀 미리 만들어줘라라고 요약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자면 이제 가족이잖아요. 반려가족. 참 사람과 똑같이 가야 되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개인적인 또 이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몇 가지 좀 생겼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릴 때 본인께서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 뭐 각 가정에 강아지는 거의 한 마리 키웠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했었죠. 그때는 이제 집안에 지금처럼 아파트 안에 키우는 게 아니고 반려견이 아니고 마당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고 같이 생활하는. 그리고 제가 또 서구 비산동에서 났는데 그 지역이 거진 시골화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 저희들은 또 닭도 키우고 뭐 우리 옆집에서는 염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염소까지 키웠습니다. 그 동네에. 그랬었습니다. 거의 뭐 동물농장 수준이네요. 동물하고 그렇게 뭐 이질감은 없고 약간의 친근감은 있었는데 제가 그 뭐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학력고사를 치고 이제 원서를 내러 이제 선생님이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는데 뭐 저는 솔직히 제가 그 해양대를 가가지고 항해사를 꿈꿨습니다. 원래는? 항해사를 꿈꾸고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집안의 막내니까 부모님을 그때는 모셔야 되는 장남이 모셔야 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은 또 프리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럼 마드로스의 꿈을. 그랬었는데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참 예지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너는 수의과를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수의과를
가서 예, 수의사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만약에 그때 본인이 이제 마드로스의 꿈을 꿨는데 막 해양대학 쪽으로 이제 갔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뭐 이제 그것도 뭐 퇴직 뭐 이런 데이겠지만은 어쨌든 긴 세월을 바다에 항해를 하고 계셨겠네요. 지금 아직까지 바다에 동경은 없습니까? 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뭐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가시면 되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원장께서 이제 그야말로 32년 동안 그야말로 비산동에서 태어나서 비산동에서 그대로 또 이렇게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비산동에 우리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맞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원장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해오고는 뭔가 봉사라면 봉사 어떤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있나요? 해오시는 거? 지금 제가 한 8년째 유기동물 보호소 겸 TNR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TNR이라는 어떤 건가요? TNR은 말 그대로 이제 트랩, 누처, 리턴. 그러니까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TNR을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TNR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 길고양이들이 이 사실 번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한 마리의 암고양이가 1년에 한 1.5 정도의 교미를 내가 수태를 내서 분만을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10마리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자체적으로 도태되거나 또 암컷이 나는 경우가 뭐 한 10% 정도 되겠죠. 그래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수적으로 늘어난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뭐 주변에 워낙 많잖아요. 반려묘 보면 참 애처로워요. 보면.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이 걔네들도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인데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고양이의 특성상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역 싸움으로 뭐 보는 사람도 조금 뭐 안타깝고 자기네들도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상화를 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그래서 이제 번식을 조절하는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우리 살다 보면 그 골목에 그 방금 얘기했던 그 고양이들끼리 어떤 그 자기들끼리 적자생존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약한 아이가 강한 아이한테 이렇게 뭐 당하는 막 그 소리들 우리가 듣잖아요.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데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TNR 사업이라는 거. 그건 대단히 중요한 그 사회봉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정말 저기에 그 유기묘들이 너무 많이 좀 있다. 저걸 어떻게 좀 해야 된다 할 때는 어딘가 신고라고 해야 되나? 전화를 하면 좀 조치가 좀 되나요? 아마 그거는 대구시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연락을 하면은 그거를 자치제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청, 뭐 남구청 자치제마다 이제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 지금은 뭐 조금은 아쉬운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은 예산을 벗어나 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관아니로 제가 있는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서구에서 290마리 정도를 했습니다. 1년에 올해는 380마리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년에도 더 늘릴 수는 있는데 포획할 그런 인력, 그러고 또 수용할 그 능력만 되면은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야말로 TNR 이제 우리말로 하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원래 그대로 이제 방사를 해주는 TNR 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은.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알려져서 좀 그 고양이 또는 그 이 강아지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 있거든요. 그들 좀 봉사 차원에서 또 서로 또 합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면 또 좋긴 하겠네요.
뭐 꼭 지자체의 예산 범위만이 아니라 예, 예. 네. 특히 그 포획이 쉽지 않지 않아요? 포획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기 전에 네. 그 지역에 네. 그 밥을 주는 네. 캣맘이나 캣데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좀 고생은 많이 하죠. 아.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네, 네. 그 시점에 네. 밥을 주지 말고 예, 예. 포획 틀 안에 아하. 밥을 넣어주고 아.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포획 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늘 또 이렇게 이제 그 캣맘들이 와서 이렇게 주면 그렇죠. 예, 예. 좀 그 경계심을 덜 하니까.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포획을 하는 그래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네. 서구에 같은 경우는 5개 병원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분담을 우리 이제 원장님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병원에 가서 네. 수술을 해서 관리해가지고 다시 방사하고. 원래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놀던 그 놀이터 같은 그렇죠. 곳이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들의 영역이 예, 다시 이제 방사를 해주는. 예. 네, TNR 사업. 저도 뭐 처음 듣는 그 용어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사실 뭐 TNR 사업을 안 해가지고 네. 보통 고양이들이 발정기가 되면은 이 암고양이들은 사실 막 괴로운 괴성을 지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도 괴롭고 왜냐하면은 짝을 못 찾아서 맞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도 참 안타깝거든요. 애기 울음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소리도 이제 없앨 수가 있고, 네. 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TNR 사업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뭐 어느덧 지금 마무리 질문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네. 제가 그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네.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한 50분 정도 네. 걸리는데 걸어서 항상 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가는데 네. 그 유튜브에 한날 그 요새 TV 드라마에 슈룹이라고 있죠. 네. 그게 사극인데. 아마 네. 우산의 우산은 이제 슈룹이라고 하는 옛말인데 네. 그게 아마 10화일 겁니다. 네. 10화의 내용인데 네. 김혜수 씨가 이제 네. 중전으로 나오는 네, 그런 그랬죠. 내용인데 거기가 미행을 이제 서울 도성에 미행을 나가서 네. 어느 양반이 네. 그 자기 종을 성추행을 하고 겁탈을 하고. 네네. 그러고 임신까지 시켰는데도 내치려고 하는데 그 중전이 간여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 하니까 이 여종이 이제 됐다고 중전마마 저는 충분히 위로를 받았으니까 중전마마가 가신 이후에는 제 생활이 더욱더 핍박해집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그 당한 그 상대 그렇죠. 고관 예. 대장으로부터 예. 더 또 핍박을 그렇죠. 받을 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혜수 씨가 이제 멘트가 참 저는 막 그 당시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손을 내밀면서 이미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하였느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서 안고 보호소로 이제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편하게 지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가슴이 와닿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캣맘이나 캣데디 분들이 정말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 고양이들이 너무나 이 자기 손에 길들이지면은 고양이들이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여를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자기가 걷어들이 가지고 집에서 키우시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밥만 좀 주고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면은 제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같은 경우도 우리 TNR 하고 나면은 보통 그 숫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24시간을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암고양이 같은 경우는 72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시간을 넘어서 얘네들이 뭐 회복을 덜하고 만약에 뭐 음식을 못 먹거나 그 또 야생의 본능의 성질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저는 뭐 하루든 이틀이든 더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또 밥을 먹을 때까지
나름 걔네들이 밖에다 다시 방사됐을 때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 돼야지만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얘기 앞에 얘기는 참 그야말로 그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아까 드라마 슈롭의 그 장면을 이제 그 관련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 입양은 그야말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꼭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행복한 반려동물 생활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대구사랑방 소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